연휴 동안 쉬고 오는 동안 이 관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주요 내용들 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도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나왔었던 주요 내용들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영화, 이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졌었죠. 외국산 영화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내용이 먼저 전해졌었는데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의 의견들이 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디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구상을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오히려 할리우드가 해당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의 글을 여러 차례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약품과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 방침도 같이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으로 구체적인 관세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앞서서 상무부에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자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정치적 메시지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실제 투자 시장에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 유출과 달러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관세 공세가 거세지자 주요 국가들의 반격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1,000억 유로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과 별도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무역 다변화에 나서면서 양국은 자동차나 위스키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 규모가 4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이 17개 주요 교역국과 함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간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일부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으로 오늘 뉴욕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요국들 안에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세와 관련해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완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8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무역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관세를 놓고 우려의 시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저가 25%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관세를 두고 월가에서는 25%가 넘게 되면은 시장 안에서의 파장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반영한 무역 데이터 수치도 오늘 함께 발표가 되기도 했죠. 일단 월가 주요 인사들의 관세 관련 입장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제임 프레이저 CEO 같은 경우는 10% 수준의 트럼프 관세, 이 기업들이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25% 이상은 실질적인 경기 충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객사들이 관세 정책을 주시하면서 지출을 미루거나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카라일의 하비 쇼츠 CEO 같은 경우는 연초만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관세 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시장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마크 로한 CEO 같은 경우는 보다 직설적인 내용을 전해왔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관세는 협상용 충격 요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일단 중국과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 경고에
월가의 경고가 실물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는 부분을 간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공개했던 3월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원화 기준으로 195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14%나 급증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기업들의 사재기가 있었죠.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이나 자본재, 자동차 등 주요 수입품을 앞당겨 들여온 게 이번 무역 적자를 늘렸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분기에는 수입이 줄면서 일부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보복성 소비 심리가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FOMC 회의,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FOMC 금리 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질 텐데 시장에서는 98%로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금리 여부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별 이슈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팔란티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 전날 굉장히 긍정적인 호실적을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월가의 주요 의견들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긍정적인 호실적을 가지고 왔죠.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증가한 8억 8,4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0.1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월가의 컨센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EPS는 딱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이 이 주가 하락으로 오늘 장중에는 작용이 됐습니다. 이 팩트셋에 따르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현재 선도 이익 기준 PER이 18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EG 같은 경우도 5.5배로 과대평가의 전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 같은 경우도 다수의 투자은행이 실적 발표 이후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해주긴 했지만 모두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서의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미즈호증권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94달러로 제시하면서 실적은 인상적이지만 주가 부담은 여전하다라는 이유로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또 캔터피츠 제럴드 같은 경우도 98달러에서 110달러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글로벌 AI 수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긴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너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50달러에서 80달러까지 무려 60%나 상향 조정을 했는데 되려 투자 의견은 매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측면이 너무나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단 투자은행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고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팔란티어가 AI 소프트웨어 전환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긴 합니다만 이 팔란티어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유럽 쪽에 대한 이 매출 비중 하향 소식이 이 주가에는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수익 구조의 55%가 정부 계약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현재는 투자 리스크로 지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팔란티어 지난 한 해 동안 34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연초 대비해서도 주가는 60%나 올라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이 앞으로 이런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시장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이러한 투자 심리가 오늘 그대로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팔란티어의 주가는 좀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함께 주가 하락을 보였던 건 테슬라도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었지만 오늘은 2% 정도의 주가 하락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유럽 쪽에서 나왔던 판매량 데이터가 오늘 주가에는 하락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 판매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급감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4월 유럽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테슬라 최근 2년 내 최저치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독일 안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가 감소했고요. 영국에서도 46%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4개월 연속 판매 감속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테슬라의 경쟁 브랜드인 폭스바겐이나 비아디 같은 경우는 되려 판매량이 증가한 게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만 홀로 빈자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워치는 유럽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테슬라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미국 안에서도 최근에 판매량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테슬라 차량 소유자의 20% 이상은 차량 파손을 경험했다라고 하고요. 3분의 1은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지난 1분기에 좀 부정적인 실적을 내놨지만 머스크 CEO가 정치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반등세가 이어지긴 했는데요. 부진한 판매 데이터가 계속해서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점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9만 달러 중반대에서 가격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규제와 정책 관련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내용들이 다수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되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는 12일에 미국의 SEC가 이 토큰화와 관련된 주제를 놓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금융권 안에서의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추가적인 규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격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추가적인 주가 반등이 나오곤 있진 않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